안녕하십니까. 확률낚시, 리을지낚시의 모든 것, 오늘 또 재밌는 낚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돔 낚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참돔 낚시에 있어서 대표적인 세 가지 채비, 잠길 낚시 채비와 반유동 채비, 그리고 전유동 채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는 이야기를 마쳤는데요. 어렵죠. 전유동 채비. 이 전유동 채비의 대표적인 두 가지 이야기를 진행을 하는데, 그 첫 번째가 저부력 전유동 채비였고, 지난 시간에 고부력 전유동 채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마친 것 같습니다. 자, 고부력 전유동, 가벼운 채비, 제로치 전후의 채비를 가지고 전유동 채비를 한다. 그 채비를 운용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익숙하지가 않더라도 채비 자체가 가볍다 보니까 잦은 미끌림이 없어서 적절한 수심대를 공략하기는 어렵더라도 캐스팅 할 때마다 미끌림 생기고 채비 터뜨리고 그런 번거로움은 줄일 수 있는데 비해서 이 고부력 전유동 채비 조금만 한눈을 팔다가 딴 생각을 해버리면 채비 전체를 잃어버리는, 어떻게 생각한다면 이 전유동 채비보다 저부력 전유동보다 고부력 전유동 채비가 더 어렵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채비 그림을 설명하면서, 자, 찌위로는 매듭과 방구슬이 없겠죠. 그리고 도래와 수중찌 혹은 찌멈춤 고무, 그리고 목줄이 연결되는 것까지는 매듭과 방구슬만 들어가 있지 않는 상에서는 일반적인 반유동 채비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가정을 했었죠. 고부력 전유동 채비라고 이야기할 때 이 고부력 채비를 어디까지 둘 것이냐. 일단 1호 이상의 채비를 고부력 전유동 채비라고 기준을 하고 전제를 하에 이야기를 이어가 봅니다. 그리고 1호 찌를 세팅을 했죠. 찌가 1호이기 때문에 밑채비는 수중찌를 1호까지 달고 잔존부력이 2위 정도 있다면 목줄 중간쯤이나 적당한 위치에다가 봉돌을 하나 달아서 반유동 채비와 비슷한 채비로 전유동을 운영할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 목줄, 이 무게가 있는 수중찌 밑으로 달려있는 목줄이 채비가 하강하면서 수중찌가 목줄을 끌고 내려가는, 다시 말해서 여기 수중찌가 있다면 목줄이 오히려, 목줄과 바늘이 이런 형태가 될 수가 있죠. 따라서 이 전유동 채비에서 기본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1호찌를 달았을 때 1호 수중찌를 다는 것보다는 이 1호의 무게, 뜨는 부력 1호의 무게를 한 3등분 정도 합니다. 수치상으로 본다면 수중찌가 들어가는 이 부분에는 찌멈춤 고무를, 부력이 없는 찌멈춤 고무를 달고 그 찌멈춤 고무 바로 아래에 하나, 둘, 셋 정도 찌멈춤 고무부터 바늘까지의 공간을 약 3등분, 2등분도 좋습니다. 2등분, 3등분을 해서 3B 정도의 봉도를 이렇게 나눠 다는 것이 빠른 조류에서 전유동 낚시를 할 때 말씀드렸듯이 채비의 각을 최대한 살려서 천천히 중하천을 공략할 수 있는 고부력 전유동 채비의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호찌를 사용을 예를 들었는데, 자, 여기서 찌호수를 한번 바꿔볼까요? 자, 지금 제가 그림으로 설명하는 이 채비는 실제로 추자도나 거문도 등 가까운 곳이 수심이 한 2, 3m, 그리고 본류대가 받쳐서 조경지대가 쫙 형성되는, 본류가 콸콸콸 끌어 나가면서 멀리는 12m부터 시작해서 채비를 150m 이상 풀었을 때는 한 30m까지도 나오는, 생각만 해도 낚시가 어렵겠죠. 가까운데 12, 3m까지도 12, 3m부터 채비 수심이, 다시 말해서 미끼가
바닥층 가까이 중하층을 왔다 갔다 하도록 하면서 점점 흘러가서 150m가 넘어가는 수심에서도 바닥에서 채비가 크게 뜨지 않도록 만들어 나간다는, 어떻게 보면 이 전유동 채비의 가장 공격적인 면을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조류 상황에 따라서 1호지로 충분히 1호에 3B 봉돌 두세 개를 물려서 충분히 채비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조류가 있는가 하면, 물골도 세게 흐르는 데다가 멀리까지 흘러가 있는 경우 100m 이상 풀려 있는 이 원줄은 1호에 3B 봉돌 3개쯤은 뭐 소용도로 치는 조류 하나만 가지고도 채비를 다 뽑아 올려버리는, 다시 말해서 한 20m 이상 미채비가 내려가면서 흘러가야 되는데 가다가 채비가 다 떠올라 버려서 찌멈춘 것보다 찌에 붙어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게 되는 우려를 범하게 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강한 조류가 흐르고 멀리까지 흘리는 상황을 조금 더 쉽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채비에 변화를 주는 것이죠. 자, 1호지로 3B 봉돌 3개를 적당하게 물린 채비로 공략하기 어려운, 그렇게 힘든 상황이 온다면 찌의 호수를 한두 단계 확 올려보겠습니다. 2호 정도. 2호면 절대 가벼운 채비가 아니죠. 2호 봉돌을 생각하시면, 야, 조류가 웬만히 세서 2호 봉돌을 들어 올릴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실 텐데요. 자, 조류가 세지면서 1호 전유동 채비를, 고부력 전유동 채비를 2호찌로 올렸습니다. 자, 2호찌로 올리게 되면 여기 찌 멈춤 고무가 달려있는 이 밑으로, 자, 예를 들어서 목줄이 약 4m가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돌의 바로 위에 한 20-30cm 부근에 찌 멈춤 고무를 달았다면, 자, 2호가 되니까 선택의 폭이 조금 더 넓어졌습니다. 봉돌을 달 수 있는. 자, 여기다가 1호 봉돌을 하나 달고, 뭐 예를 든다면 3B를 물려도 되고 4B를 물려도 되겠죠. 하지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이런 채비로도 충분히 거센 물꼬를 공략할 수 있겠지만 가급적 비슷한 무게의 봉돌을 분납하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2호찌가 달려있는 상황에서 수치상으로만 계산해 보겠습니다. 20이라고 계산을 하고요. 물론 봉돌은 숫자의 배수만큼 무게가 똑같이 비례되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여러분들 알아보기 쉽게 2호를 20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B가 20개 있다고 가정을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찌멈춘 고무 바로 밑에 055 봉돌을 하나 물리고, 제일 밑에 바늘 위에 약 40cm 정도 되는 부분에 055가 하나 더 들어가고, 자, 그러면 이 공간 사이에 적당하게 하나, 셋, 넷, 유사한 간격으로 055 봉돌이 들어간다. 자, 오비 봉돌, 055 봉돌이면 그렇게 작은 봉돌이 아니죠. 자, 이렇게 오비 봉돌 4개를 분납하게 되면 2호 채비에서 채비 전체는 보기에도 적당한 간격에 적당한 무게가 균등하게 분할되면서 하강하는 채비가 안정되게 느껴지겠죠. 자,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1호 봉돌을 달고 0호 봉돌을 2개 나눠 다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조류가 좀 강한 경우에 0호지만 한 개의 무게 자체는 0호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전체의 무게는 안정감이 있겠지만 물꼬리 셀 때 어느 정도 급을 뚫고 내려가기 위해서는 무거운 걸 하나 달아놓고 분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설명은 전체 제1위로 뜨는 부력을 가진 찌를 선택할 때 그 부력을 상쇄시킬 수 있는 2호를 20이라고 가정한다면 이 20을 나눠 달 때는 균등하게 채비를 선택해 주는 것이 고부력 전유동 채비를 운영하실 때 처음 접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유동 채비 자체가 쉽지는 않습니다. 감만 잡게 된다면 또 어렵지도 않은 낚시입니다만, 이 저부력 전유동 채비는 그나마 많이 접해왔고 낚시를 하시는 분들 머릿속에 방법이라는 게 자리를 잡고 있을 텐데요. 고부력 전유동 채비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자, 이 무거운 채비로서 중하층을 멀리까지 변화무쌍한 조류를 뚫고 나간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원도권 거센 물꼬를 뚫고 나가서 멀리까지 낚시를 하는 참돔 낚시에서는 분명히 확률이
아주 높은 채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참돔 낚시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 한 두세 번에 걸쳐서 다시 한번 연결해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 이 세 가지의 낚시 방법들, 특히 이 전유동 고부력 채비를 위주로 채비 운영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